다음은 박찬훈 영사님의 생활민원 국적과 병역 설명 순서입니다. 그 박찬훈 영사님은 1997년 지방고등고시 공채 2기 합격을 하셨고 2000년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청 근무 시작하여 2012년까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전략기획과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으로 근무, 수도권 강력경제전위원회 기획정책과장으로도 일한 바 있습니다. 2013년 2월 외교통상부 주 아틀란타 총영사관의 민원 담당으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들 올해 이제 회장님들 하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혹시 올해 새로 회장님 되신 분들 모르실까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하고 제일 이제 밀접한 관계인 이 국정 문제하고 병역 문제 잘 우리 재동포들께서 잘 알고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국적하고 병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제가 자료를 좀 나눠드렸는데 혹시 자리에 제가 미리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없으신 분들 여기.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네, 이게 내용이 좀 딱딱한 내용이어가지고 지난해 이제 뉴욕주 중심으로 한인 회장님들이 국적법 개정을 이제 건의하고 헌법소원도 내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자녀분들 1페이지에 보면은 왜 대한민국 국적법과 병역법이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는지 예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1989년 1월 미국에서 이제 출생했고요. 출생 당시 아버지가 영주권자였어요. 시민권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여기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 줄만 알고 어떤 학생이 이제 또 한국 유학을 준비를 하고 한국 대학교 이제 등록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외국인이니까 한국 국민이 아니니까 이제 유학 비자를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청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인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당시에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분도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당연히 취득을 한 것이었고 이제 본인하고 가족만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비자를 못 받고 한국 여권을 이제 만들어서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부터 해야 되거든요. 한국 여권 만들려면은 이제 출생신고 그때 해야 되고 출생신고가 되면 이제 한국 여권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제 또 남자였어요. 남자.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병역 의무가 부과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 여권을 만들긴 만드는데 한국 들어가서 한 9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병역 의무가 또 부과가 돼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여기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적이 많이 문제가 되면 입학 허가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행히 이제 입학할 때 국적이 문제가 안 돼서 다행히 했는데 졸업할 때 이제 국적이 문제가 돼서 고급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고위 장교로 복무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종 졸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 국적 이탈을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국적하고 병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Q2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럼 미국에서 출생하면 한국 국적을 당연히 취득하는가? 예, 당연히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연도가 중요한데 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님 중에 두 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요. 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엄마는 상관없고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우리나라 국적을 당연하게 취득을 합니다. 연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복수 국적자는 우리 이제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하고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서 체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런 미리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아놓고 비자를 유학 비자를 신청하러 저희 영사관에 오는데 그분들 이제 잘 몰라서 당신은 이제 98년 이후에 이제 그 부모님 중에 두 분 영주권자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한국인이다. 그래서 출생신고하고 여권을 만들어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하면 좀 되게 황당해하죠. 네, 그래서 미리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출생 당시에 부모님 둘 중에 시민권자인지 한국 국적자인지. 근데 이 선천적 국적자가 무한정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만 22세가 되는 해에 국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국적 선택 방법은 Q3에 있는데요. 근데 나는 한국 국적을 이제 선택하고 시민권을 포기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대신 우리나라 한국 내에서 시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 요게 이제 이중 국적을 보유하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나는 이제 미국에서 계속 살 거니까 한국 국적을 내가 포기를 하고 시민권을 선택하겠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은 병역 문제가 생기니까는 대부분 이제 한국 국적을 이탈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 이제 여자는 만 22세, 남자가 이제 중요합니다.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월 30일 이전까지 이 국적 이탈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국적 이탈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아까 제일 먼저 예를 들었던 그런 황당한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이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서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썼으면 그래서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이제 당하는 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뉴욕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법 개정 건의를 하고 아마 여기 애틀랜타도 한인 회장님들 중심으로 아마 서명 운동을 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서명하시라고 뭐가 날라올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1996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 이중 국적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3월 30일까지 며칠 남았는데요. 반드시 이제 국적 이탈을 신고를 해야지 병역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한국에 이제 비자를 받아서 이제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계속 시민권을 좀 보유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나는 이제 한국 국적 선택하고 대신에 한국 내에서 시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을 하면은 굳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이제 출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 또 미국에서 출입국할 때는 미국 여권 두 가지를 이제 쓰실 수 있어요. 요 경우는 이제 여자분들이 좀 많이 하시고요. 그럼 3페이지. 그럼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간혹 국적 선택 명령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법무부에서 다 누가 이중 국적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출입국할 때 이제 발견이 되면 법무부에서 이렇게 서면으로 당시 이제 만 22세가 됐는데 한국 국적이든 시민권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서면으로 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안 와요. 예, 대부분 안 오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국적 이탈 신고를 못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병역 의무를 이행을 해야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37세까지는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를 못해요. 9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병역 의무가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 18세 때 한국 국적을 빨리 포기를 하고 나는 오로지 시민권자로 남아서 한국 들어갈 때 이제 비자를 받고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한국에 이제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나 한국에 90일 이상 들어갈 일도 없어. 나 그냥 한국에 잠깐 열흘 관광차 갔다 오고 난 계속 미국에 산다. 그럼 이런 절차 출생신고하고 한국 여권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요즘에 이제 한국에 이제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유학 가시는 분들 또 한국에 또 큰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 취업하시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자녀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걸 꼭 이제 기억하고 있어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0일까지 국적 포기를 하셔야 된다. 이것만 잘 알아두고 혹시 우리 교포분들이 회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잘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Q5번. 그래서 이제 이중 국적자인 우리 여성 자녀 같은 경우에는 만 22세가 넘어도 병역하고 이제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국적 이탈 신고를 하고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이제 장기간 체류를 할 수 있는데 남자는 이제 병역 문제 때문에 국적 이탈 신고를 놓치게 되면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이중 국적자 병역 의무자에 대해서는 만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저 영사관을 통해서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 여행 허가를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국적 이탈을 놓치신 분이나 여기 이제 부모님이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분들은 그러니까 만 24세부터는 만 24세 전까지는 해외에 이제 거주하신 분들은 아무런 저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만 25세가 된 이후에 계속 해외에 이제 체류를 하실 생각이시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국외여행 허가는 한국 여권을 이제 발급받기 위해서 국외 거주 병역 의무자는 반드시 해야 할 절차로 올해 이제 1999년에 태어난 분들이 내년 1월 15일까지 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이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분들은 37세까지 이제 병역이 연기된 거로 되고요.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상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또 취업이나 영리 활동을 되면 이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 의무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그러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는 만 37세 이하 우리 남자 자녀들은 우리 한국에 들어가서 90일 이상 체제하거나 영리 활동이 그럼 원천적으로 금지가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예외적인 교육가 있냐? 예,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계속 여기서 자랐는데 자기가 이제 부모님이 한국 국적자로서 내가 한국 국민으로 여겨서 내가 병역 의무를 해야 되는 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사실 너무하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이 재외국민 2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장기간 해외 거주한 사람들은
우리 문화 이해가 부족하고 또 언어 소통도 곤란한데 이런 애들 군대 들어와서 어떻게 적응하라고 하냐. 예, 그래서 병무청에서 이제 마련한 게 재외국민 2세 제도인데 이게 요 해당자는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만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해서 만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이제 거주하면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2세로 이제 인정이 되면 여권에 이 사람은 출국 확인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날인을 받고 국내에서 일정 기간 체재하고 또 취업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 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할 경우 또는 1년 기간 내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국내 영리 활동을 한 경우 일반 이주자로 관리돼 병역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9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그 기간에 상관이 없는데 94년 이후 출생자는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다음 5페이지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에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시민권을 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이제 선천적 복속적자가 아니죠. 후천적으로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이제 자동으로 시민권을 따거나 아니면은 오래 거주해서 이제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딴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국적 상실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따게 되시면 국적 상실 신고를 저희 재외공관 영사관에 하시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옛날 호적 등록부라고 있는데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국적 상실자라고 이렇게 딱 찍힙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국적이 이제 상실된 거로 보고 한국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중요하네요. 국적 상실 하지 않았다고 인증 국적이 해당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모르고 안 했어도 예산에 따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부분 이제 자기가 이제 아직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이제 시민권을 딴 날부터 자동으로 이제 상실이 됩니다. 한국 국적이. 그게 리포트가 되나요? 한국에? 리포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된다는. 네, 저기 있죠. 시민권 증서 거기 날짜가 나오는 거죠. 네. 관보라고 있어요. 관보. 네, 관보에 나옵니다. 관보에 네, 상신과 사람 대상이 관보에 네, 된 겁니다. 관보에 고시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국적 상실 신고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냐, 또 국적을 내가 상실하면 좀 손해보는 게 아니냐 이런 분들이 좀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국적 상실 신고는 그냥 서류상 정리일 뿐 사실은 이제 의무사항이세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필요성이 없으니까 또는 몰라서 많이들 안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 90일 이상 이제 체류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영사관에 비자 받으러 오실 때 그때들 많이 이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죠. 그리고 재외동포 비자를 이제 받아 가시는데 당분간 뭐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실 필요가 없으시면 굳이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90일 이상 체류하실 그 필요성도 있으니까 미리 해두시는 게 좋죠. 어차피. 프로세스가 얼마나 걸린다? 저희 영사관 통해서 하면은 저희한테 신청하신 날부터 저희 법무부에서 통보해서 개인한테 통보까지 가는 게 한 2~3개월 걸립니다. 네, 꽤 걸리니까 나중에 이제 막 급하다고 나중에 급하다고 막 비자 빨리 내달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접수한 날 동시에 비자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받으니까는
비자는 한 뭐 3, 4일이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접수한 거로 이제 해서 이제 사실 이제 신고 절차이기 때문에 그게 뭐 법무부에서 그거 그거 기다리고 이제 비자 발급하는 게 아니고 국적상실 신고 접수하면서 바로 비자도 저희가 접수를 받으니까는 큰 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면 우리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 예를 들어서 이제 공직에 취임한다거나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없고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제 그 미래부 장관 그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공직 취임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권을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투표 선거권 이런 것들은 없고요. 재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제재하거나 불이익 받으시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한국에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제 해당 그 토지가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게 신고만 하시면 한국에 있는 땅을 계속 보유를 하실 수는 있어요. 신고만 하시면. 세금도 내야 돼. 아니, 당연히 세금 내죠. 그러면은 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또 상실한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래 체류하거나 부동산 취득을 하거나 취업, 뭐 자유로운 경제활동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그러면 이런 분들 편익 도모를 하기엔 정책이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거하고 이제 국내 거소 신고증 두 개를 발급을 해드리는데요. 재외동포 체류 자격 이 F4 비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 상실 신고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신청하셔도 되고요. 이제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국적 상실 신고하시면서 F4 비자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시면 체류 기간 상한이 3년, 그리고 5년짜리 비자가 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국내 거소 신고 제도가 있는데, 이제 재외동포분이 이제 30일 이상 한국에 이제 거주할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이제 거소 신고를 할 경우에 이 신고를 받으시면 이게 주민등록번호하고 외국인 등록번호하고 이제 유사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 번호 가지고 금융, 부동산,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이런 활동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근데 작년에 국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이제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이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분들은 굳이 들어가셔서 내년부터 국내 거소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요. 영주권자분들은 내년 정확히 몇 월 달부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될 예정입니다. 법은 이미 통과된 거고요. 지금 아마 정부에서 준비 절차를 지금 올해 하게 됩니다. 그럼 보유번호가 되니까 뭐 계속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0번. 10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시민권을 따고 나 더 이상 미국이 싫다. 나 이제 한국 들어가서 살고 싶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한국 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에 오래 체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동포 비자를 먼저 받으시고 일단 들어가신 다음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그런 서류들이고요. 많이 이제 연로하신 분들,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중 국적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문의하시는데, 그 박스에 1, 2, 3번에 해당하신 분들은 아까 이제 선천적 복수 국적자처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게 되면 시민권을 굳이 포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서 국적 회복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한국 내에서 시민권만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만 하시면
미국 그 시민권을 굳이 포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나머지 그 이하분들은 시민권을 포기했다는 그 증명을 하셔야 돼요. 1년 내에. 예. 근데 이 나이가 국회에서 이제 60세로 좀 내린다고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예.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예, 아직 통과는 안 돼요. 리그에는 65세라고. 예, 현재는 65세. 그 다음에 이제, 예? 세금 뒤에 나옵니다. Q11번,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 똑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그 시민 그 세금은 어떻게 되냐. 시민권 취득한 다음에. 만약에 한국 부동산, 내가 한국에 땅이나 아파트가 있다. 양도할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냐. 혹시 과세가 더 내가 시민권 땄다고 많아지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국내인이나 영주권자와 차별해서 추가 과세하지는 않고요. 그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세청에는 그 다음에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셔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양도대금을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은행에 물어보면 제일 잘 가르쳐 줍니다. 예. 그 다음에 그 13번은 그 뭐 참고로 여기 이제 그 영주권자가 이제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 만 37세까지 병역 연계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이제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혹시 뭐 이놈이 군대를 갔다 와지 뭐 사람이 된다 뭐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그래서 꼭 군대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입영 희망원 제도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그 1년에 한 번씩 비행기표도 주고 그런 편의를 봐줍니다. 그래서 혹시 군대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왕복 항공료하고요 저녁식 편도 항공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기타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여권 종류가 전에 영주권자분들은 무조건 거주 여권, PR 그 여권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반 여권도 그 본인 선택에 따라서 그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거주 여권, 일반 여권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거주 여권 받으시면 그게 이제 영주권자임이 이제 증명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 주민등록이 이제 말소가 되고요. 국민건강보험이나 연금, 그 다음에 외국한 거래 완화. 그러니까는 이제 손해 보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그 혜택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잘 취사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시면 일반 여권 받으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영주권자분들은 그 저희 영사관에 위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주소 증명 서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영사 확인을 받으러 오세요. 근데 이분 이제 특히 이제 그래서 저희가 많이들 이제 해드리는데 간혹 이제 시민권자분들이 오셔서 해갔는데 그 국내 부동산 처분이나 이제 상속받기 위해서 영주권자분들은 상관없는데 시민권자분들은 한국 등기소에서 대법원 등기소에서 간혹 그 우리 영사관에서 해준 그 영사 확인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고요. 그분들은 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관공서 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등기를 그 미국 관공서 증명이 해야지만 이제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권 취득하신 동포분께서는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처분위임장, 그다음에 그 주소증명 서류, 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노터리를 받으셔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영사관 굳이 오실 필요 없이 여기 카운티나 거래하시는 은행에 그 노터리 서비스를 받아서 한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여기 은행이나 카운티에서 한국말로 돼 있는데 걔네들이 한국말 아니야. 내용을 안 봅니다. 걔네들은 직접 본인이 와서 서명했는지 그것만 확인하지 내용이 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럼 위임장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영문으로 돼 있는 위임장 가져가셔서 노터리 받으셔야죠. 그거를 한국에 대신 영사관에 갈 필요 없대요. 굳이 영사관에 오실 필요 없어요. 시민권자분, 영주권자는 오셔야 되는데 시민권자분들은 내가 한국에서 들어가서 부동산 매매나 뭐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시간 내 가지고 비행기표도 들고 그래서 누군가 한국에서 이제 위임장을 해가지고 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위임장 하려면은 여기 노터리 받아서 보내셔야 된다고요. 위임장.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는 정렬하게 잘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웹사이트를 지금 통영성안에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네. 거기 있어요. 여기가 어디에서 무엇이 쓰일지는 잘 모르잖아요. 네. 폼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구비될 수 있는 서류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뭐 질문을 했는데 네. 어떤 대답을 해주시냐면은 그거는 한국의 네. 그 상속 절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네. 이렇게 이 정도를 해놓으면은 사실상 최소한도 이런 거 다운로드해서 내가 노트라이즈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폼은 돼 있는데 구비서류가 이런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놓은 거는 웹사이트에 없어요. 왜냐면 이유가 뭔가 좀 알고 저희가 그게 등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상속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필요한 서류들 제작비가 필요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아니면 개인마다 다 틀린가요? 정해져 있겠죠. 근데 그걸 저희 영사관에서 사실은 책임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올려놓기가 그렇죠. 예, 한국 기관. 한국 기관에 물어보면은 거기 필요한 것만 여기서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그 아이디어는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1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Q3 요건 지금 막 설명드린 이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간혹 이제 서명으로도 되는데 꼭 인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인감 떼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이제 영사관에서 이제 인감 신고하고 발급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인감 신고도 하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근데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서명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인감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노터리 받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 보니까는 해외 체류하신 65세 이상 분들이 기초 노령연금을 계속 받아왔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언론에 나와 있고 또 환급을 받아가지고 다시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 요런 분들이 6개월, 180일 이상 해외 체류하시면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국내 무조건 180일 이상 체류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간혹 이제 체크가 출입국 사실이 체크가 안 돼가지고 동사무소에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을 해놓고 해외 이제 180일 이상 체류를 간혹 하고 계속 연금을 받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발각이 되면 다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한국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인지 아니면 이후에 180일 있다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그때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1년에 180일 이상 1년에 그러니까 무조건 1년 내에 180일 이상 체류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왔다 180일 체류하고 있다가 네. 수령을 받고 있다가 네.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왔을 경우 3, 4개월 있다 다시 나왔을 경우에 다시 시작되는 건지 토로 데이트를 얘기하는 건지 토탈 돼 180.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 행정 여건상 그거를 사실 조사 못해. 그냥 계속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혹 발각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동포분들 이제 법률 상담 한국 내에서 이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문의가 있고 또 필요한데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이제 재해동포분에 한해서 이제 사이버 상담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 변호사 비용에 싸서 변호사 비용 내 자문 비용은 내겠다 그러신 분들은 굳이 이용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이제 변호사나 그런 분들 자문을 꼭 돈을 주고서 해야 되겠냐, 좀 돈이 아깝다 그러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한국에서 거소증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국적 상실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 영사관 소속의 일이 되네요. 네, 국적 상실은 영사관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서류하고 절차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는 서류해서 서류해서 내시면 되고 직접 안 오셔도 되고 우편을 하셔도 됩니다. 거소증을 가지고 있으면 장단점이 정확히 뭐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거소증으로 네. 거소증이 없으시면 국내 거래 은행이나 핸드폰도 통화 못 하시고요. 개통 못 하시고 연금이나 건강보험, 의료보험 이런 거 다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한국에서 병원 의료보험 다시 가입하고 싶다, 뭐 핸드폰 개통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내가 부동산이 있다, 은행 거래를 하고 싶다 이런 거는 반드시 거소증 만드셔서 그 번호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기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대부분 주민등록이 말소되셨거든요. 그거 차이인가요? 예. 아니, 거소증 있는데 핸드폰 안 해주는 거 같은데. 그럴 리가. 한국에 여기 제 어머님 이름으로 전화했는데. 대부분 해주는데. 그래요? 번호 있으면.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PR 여권 있잖아요. 네. PR 여권을 바꿨는데 네. 일반 여권으로 다시 안 돼요. PR 여권 받으신 분들은 계속 PR 여권 만드셔야 되고요. 처음으로 이제 만드실 때 그때 이제 그냥 일반 여권에서 계속 이제 일반 여권 가지고 있던 분이 PR이나 일반 선택하실 수 있지. PR 여권 가진 분들은 이제 계속 PR로 가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